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4월 19일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즈 쇠레게시 스키 리조트가 스노보더와 스키어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키 시즌의 마감을 기념해 열리는 그렐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콘서트와 카니발 그리고 비키니 이벤트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00명의 남녀 스포츠 애호가들이 비키니나 수영복 차림으로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슬로프를 수많은 군중들이 가득 메운 것 같지만 올해는 코비드-19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소 줄어 기네스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러시아인들은 저마다 컬러풀한 의상을 뽐내며 즐겁기만 한 표정입니다. 이날 소셜미디어는 가는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유쾌한 하루를 보내는 포스팅으로 넘쳐났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는 미국과 서구인들은 이게 바로 러시아 독재 체제의 본 모습이냐면서 자주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나 소셜 디스텐싱을 강제하지 않아 너무나도 자유로운 러시아의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랜스태스먼 버블이라고도 부르는 호주 뉴질랜드 간 국경 개방에 양국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마스크를 벗고 완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7일에는 타이완과 미 하와이주가 단변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과 하와이의 상호 교류는 아니고 일단 타이완인들의 일방적 하와이 방문만을 허용했습니다. 하와이 출발 72시간 전에 타이완인들이 지정 의료기관 10곳이 발부하는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10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관광을 마친 타이완 관광객들은 귀국한 뒤 본국에서 14일 동안의 격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 선정한 세계 3대 종교 축제 중 하나인 타이완의 따자 마주 사오징 축제가 4월 9일 시작됐습니다. 매년 음력 3월에 시작되는 타이완 최대 연례 행사입니다. 타이종 따자전의 전난궁을 출발해 장화현 루강 텐호궁, 짜이현 신강 펑텐궁, 타이난시 따텐호궁 등 전국의 대형 마주 사원을 장장 330km, 7박 8일 동안 순례하는 여정입니다. 마주는 푸젠성과 타이완 등 해안가 주민들이 모시는 바다의 여신으로 이 행사는 17세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올해는 비록 우한 폐렴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타이완은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타이완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올해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60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마주 사오징 축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타이완에서 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참가해 전 과정을 완주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벌써 5번이나 방문해 알아보는 주민도 있고 작년에 만났다가 올해 또 마주쳤다고 반가워하는 현지인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라이스 덤플링도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마주를 태운 가마를 따라가며 현지인들과 뒤섞여 열광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칡즙에 해당하는 사르사 파릴라 음료가 기운을 내게 해주고 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외국인이 선전까지 합니다. 캔 음료를 즉석에서 축제에 모인 인파를 상대로 나눠주면서 흥을 돋구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현지인보다 더 축제에 열광합니다. 타이완을 보호하는 마주의 신통력을 고국의 가족 친지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유쾌하게 말할 정도로 문화 전도사가 됐습니다. 평안을 기원하는 조그만 부적까지 준비해 타이완 현지인들처럼 타오르는 향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은 곧 있으면 부친의 생일이라면서 미리 축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유쾌한 축제 마당에 혼연일체가 된 외국인들은 타이완의 토속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마주 사오징 축제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전염병의 조속한 극복, 그리고 국태민안,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타이완 전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마주 사오징 축제는 우한 폐렴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타이완인들의 자신감도 반영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무분별한 난민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알렉산드르 고로보이 러시아 내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할 방침이라고 CIS 국가들에 통보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강제 추방은 현재 유예하고 있지만 6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CIS의 불법 이민자를 구실로 중공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러시아 내 불법 이민자의 50% 이상, 많게는 70% 정도는 중공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공인들은 인구가 적은 극동과 연해주 지역을 개척한다면서 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바이칼 주변 이르쿠츠크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맑은 담수호인 바이칼 주변에는 생수 공장을 짓고 관광재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러시아 현지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바이칼에는 2014년부터 투자와 관광을 내세운 중공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100만 달러를 투자한 생수 공장이 건설되자 현지 러시아인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중앙정부에 반대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블로거베센스크 등 극동 연해주 지역과 바이칼호 주변을 제정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강탈한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는 중공인 노동자들과 보따리상들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극동 러시아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2명대 반에 중공 동북 지역은 124명으로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2009년 통계로 매년 10만 명씩 불법 이민자가 극동 지역으로 유입되는데 거의가 중공인이라 러시아는 이를 상당히 경계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불법 난민으로 엉망이 된 것을 목도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소신은 아주 확고합니다. 이민자들은 러시아의 법과 전통,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내무장관에게 불법 이민자를 엄격하게 다루라면서 이는 경제적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른바 소수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들이 러시아에 아쉬워한다고 한 푸틴의 발언은 유명합니다. 러시아는 다인종, 다종교 국가지만 불법 난민의 비행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무르만스크의 나이트클럽에서 러시아 여성에게 추근되던 50명의 불법 난민이 경찰에 체포돼 심하게 두들겨 맞은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노동정책은 러시아 퍼스트입니다. 비록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도 이민자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2020년 2월 7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윅은 이 같은 푸틴의 이민자 수용 정책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플레이북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5일 서울 연세대 앞에서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와 학부모 단체연합이 주최한 공자학원 추방 촉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3일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총장에게 공자학원의 위해를 알리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공자학원이 있는 전국의 20여 개 대학에서 같은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는 모두 23개의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침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공자학원 퇴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공자라는 이름을 내세운 중국 공산당의 사상 침투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하시는 한민호 선생님의 유튜브 변방의 북소리TV도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진실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